제가 군부대 담임 목사만 30년 했어요. 담임 목사. 그러니까 일반 목회하면서 군부대 가서 우리 양병 목사님도 지금 잘 아시는데, 그래서 주일날이면은 참 이 군부대 목회하면서 수요예 기도 인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요 심야 기도회는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날이면 목요일날 저녁에 해요. 그래서 군부대한테 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야공 단장이 대령인데 야공 단장을 안수집사로 임직을 해야 돼요. 근데 안수집사로 임직할 때는 이제 목사고시처럼 군종 목사단이 심사를 하고 시험을 봐요. 근데 다 됐는데 한 가지가 탈락이 됐어요. 한 가지가 단장이 뭐가 되냐면은 복음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알긴 하는데 제시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신약 학교하고 구약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임직 시간 날 바로 그날 아침에 다시 그걸 통과해야 임직을 한다 해갖고 그 복음 제시만 따로 공부를 해서 암송을 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최종 합격해서 임직을 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코스를 다 담당을 있잖아요. 오전하고 오후에 하고 어디에서 담당하고 하는데 저한테 그걸 달라고 되니까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은 어디에서 담당해서 오신 분한테 소개해야 되잖아요. 소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기하는 그 탤런트들을 보면은 대부분 보고 연기하다가 보고 일 안 하잖아요. 충분히 소화를 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눈물도 줄줄 흘리면서 막 연기를 감동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에 원고가 없이 정리를 하지만 가능하면은 우리 부목사님도 원고 설교하지 말고 내가 작성한 거 내가 충분히 소화해서 감동적으로 설교를 해야지 읽은 것보다 가능하면 이것도 필요한데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 해설사에서 우리 장로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오신 분들한테 이거 책 펴놓고 이거 한참 보다가 또 설명하다가 보다가 설명 안 되잖아요. 이게 반드시 복음 제시면 복음이 핵심적으로 뭐하는 걸 그 양반한테 짧은 시간에 엑기스를 또 어떤 분은 시간이 없는데 한없이 그것만 설명하고 있으면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분 할 수도 있고 5분 할 수도 있고 10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소화를 해서 그에게 그걸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버벅거릴 수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선수가 돼요. 그렇지만은 우선 간에는 그래서 오늘 책을 3가지를 드렸어요. 첫째 이 두꺼운 책에 있는 것은 그 분야에 전부 다가 이걸 엑기스를 만들어 놨어요. 책에다가. 사진만 이렇게. 내가 선교탑이라면 선교탑에 대해서는 이거 암송이 다 돼야 돼요. 선교탑에. 역사반이면 역사반에 대해서도 암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우선 해야 돼요. 제일로 코스가 긴 사람은 참 김상남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야미도부터 시작해서 신실도, 무녀도, 선효도, 장자도 그 다음에 관리도, 방축도, 명도까지 거기에 쭉 스토리를 전부 다 갖다 최대한 요약을 해서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이걸 해서 그냥 저기가 야미도요, 저기는 관리도고요 이게 아니라 거기는 야미도가 어떻게 해서 율미도가 야미도가 맛있는 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스토리까지 이렇게 잘 해서 해설을 해 주십사 해서 아무튼 아까 그 매도년 목요일날이라고 시험 본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거기에 있는 것이 현재 텍스트가 다가 아니고 나름대로 하셔서 암송을 하셔서 그때는 그걸 발표하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있는 탑 여기는 탑은 또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코스를 총 7개의 코스를 지금 현재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 이 코스 한나절 코스부터 여기 하루 코스까지 이렇게 되어 요약이 되어 있고 그걸 조금 보충한 것이 작년에 발행한 이 코스가 있습니다. 이 코스. 그래서 요거는 책자고 이건 브로셔는 이제 요약된 코스만 나와 있는 거니까 어느 코스가 있다. 한번 코스를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일기생 가운데 홍 목사님한테 아세요? 코스가 어디에 있는 코스예요? 최근에 나온 건데 중국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 말고 전킨 코스. 전킨 코스. 네. 그다음에
전킨 고수 있고 옛날 만자산 고수. 그렇죠. 저기 이 만자산에서 여기 이 수덕산까지 오는 코스. 그 다음에 고군산 코스도 있죠. 고군산 1길 코스, 2길 코스. 그죠? 그다음 이용춘 박사 코스. 작전 이용 박사.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이 전킨하고 전킨이 아니라 두무하고 레이놀즈가 처음에 1895년도나 94년도에 처음에 군창에 도착을 해서 인피까지 갔던 그 코스, 그 답사 코스입니다. 그건 순례거다. 그 코스까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청도 코스. 마지막 의청도도 갈만하는데요. 우리도 한번 다 다녀오셔야 되는데 그 코스까지 총 7개 코스를 만들었는데 전킨 코스는 1길, 2길이 원래 있어요. 한나절 코스가 있고 하루 코스가 있고. 그래서 이런 코스를 거기 입맛에 맞게 우리가 안내를 해야 돼요. 무조건 맞게 다 돌아야 된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서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신청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코스를 가야 된다. 이거 안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1시에 바로 그 상당교회, 청교, 이 통합처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상당교회에서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만 수십 명의 그 부부들이 이번에 오시는데 답사차 오고, 그 다음에 11시에 군산역에 도착한다는데 우리 부목사님을 모시러 갈 거예요. 총신대 역사교육학 교수가 와요. 거기 오는 것은 중요한 사명을 띠는데 그건 날짜는 안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에 한교총에서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송항선 목사님과 사무총장, 사무국장 직원들 5명하고 일간지 종교 담당 기자단이, 그래서 조중동이 다 오고 국민 산결에 매일신문, 매일경제 할 것 없이 15개 일간지 기자가 여기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군산시에 절대 얘기하지 말아요. 시에다가 오기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간지 기자단들이 한교총 그 대표들과 함께 군산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답사하고 다 기사를 써서 우리 군산을 홍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임연구원하고 그 교수님하고 11시에 도착한다고 해서 지금 픽업을 하려고 모시고 우리 부목사를 보낼 거예요. 점심은 같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와서 답사차, 그래서 최종적으로 3월 모 날에 이제 오시는데 그때 오실 때는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에만 할, 그주 토요일날도 또 오고 다음 주에도 오고 계속해서 3, 4월 달에 거의 꽉 찼어요. 오실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해설사들이 해서야 할 역할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잘 하셔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거지만은 요 부분을 또 듣고 또 들어서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 바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자면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잖아요.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오지 않고 저기 중국을 갔어요.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이 와이프가 임신 중인데 유산이 돼가지고 선교 활동하고 며칠 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죽어있어요. 와이프가. 그런 상황에서 너무 속상하고 많이 실망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대동강에 왔을 때 대원군이 세속 정책을 써서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두 전어를 샤머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와서 상선을 타고 왔는데 불을 지르고 그리고 효수당해서 칼로 돌아가셨던 그 사건, 그 뒤에 소래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관련들이 쭉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더 감사한 것은 재작년에 우리 최한열 집사님이 여기를 다녀오셨는데 거기 교회 사진까지 같이 있고 우리 군산 출신 고무성 박사가 토마스 박사예요. 토마스 선교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토마스 선교사님 파송됐던 그 교회가 바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 그 교회에서 에일리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이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었는데 지금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님, 한국 교회분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계셔요. 어찌 됐든 간에 1866년도에는 이렇게
미국 정책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 오면 죽어요. 무조건 발도 못 붙이겠다는 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고종황제가 윤허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 선교사가 오게 되는 그 계기가 주로 교회사 역사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작년에 제가 이제 미국을 다시 가서 그 과정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해서 가우처 박사 교회를 비롯해서 다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걸 정립이 됐어요. 그 과정을 보니까 1885년 4월 5일 날 우리 여기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잘 아시는데 그 과정이 교회사 교수들도 잘 그냥 지나치고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882년도에 제물포에서 조미 통상조약, 조미 조선하고 미국하고 최초로 조약을 맺었어요. 상호 조약으로서 상호를 같이 모두 서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여러 가지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 사파가 있고요. 오른쪽에 바로 이분들이 민영이를 중심으로 해서 제물포에서 조약을 맺는데 그 비가 지는 게 제물포에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신주 서명을 남겼던 그 하나의 조약서가 되겠습니다. 그때 최초로 그 나라를 상징하는 우리나라 태극기가 없었답니다. 미국은 선조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초로 저렇게 태극기가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뒷얘기도 있습니다. 1882년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통상 조약을 맺고 나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 정동에 지금 현재 미국 대사관장 이 대사관을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양옆에 보니까 대사관 옆에 계속해서 경찰들이 서 있더라고요. 막 차가 쫙 기어를 지금도 그래요. 정동에 다 가보셨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대사관의 사진을 제가 찍었고요. 저걸 옛날에 그 자리에 세워진 영사관. 왜?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약을 맺었으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소식과 또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외교관을 파송하기 위해서 저렇게 영사관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자, 영사관을 세워서 한양에 세웠는데 그러면 미국도 우리나라에 가서 세워야 되는데 미국 있는 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통상 조약을 맺어서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보빙사라고 하는 경비단. 그래서 민영을 중심으로 6명을 미국으로 보낸다 그 말이에요. 고종황제가. 자, 보냈을 때에 그때 6명이 미국을 가는데 미국을 가다 보니까 여기서 미국을 가려고 그러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을 하고 미국하고는 하와이를 거쳐서 빅토리아호라고 하는 배가 다녔어요. 우리 조선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그때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보빙사가 일본 록광을 거쳐서 하와이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항이 있어요. 거기가 항구 도시인데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횡단 열차가 2개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횡단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모스크바에서 있고 또 하나는 워싱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바로 이 횡단 열차가 2가지가 횡단 열차가 있었어요. 그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빙사 경비단 6명이 열차를 타고서 워싱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워싱턴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배 안에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는 가우처라는 목사님을 만나요. 가우처 박사 참 훌륭해요. 이번에 서천에도 가면은 아마 그 역사를 알게 될 텐데요. 이 감리교 목사님이시는데 이 가우처 박사가 배 안에서 이 6명의 경비단 열차 안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는데 이 모자에 관심이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것에 관심 뭐 수집하고 하는데 모자에 관심이 많은데 특별히 처음 본 모자를 쓴 사람이 있어요. 처음 봤어. 이 모자는 다른 사람은 쓰지 않고 우리 한국에만 있는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가시래. 가시는 영어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쓰고 다니는 거야. 야 대단하다. 그래서 어디 나라서 왔냐더니 조선에서 왔대. 영어로 초이슨 할 때 이 조선은 선택된 거다냐. 선택된 나라 하나님을 갖다가 쓰고 다니는 나라니까 당신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온난에서 이 메릴랜드가 집이에요. 우리 저기 김상남 박사가 미국 시카고에서 주로 계셔서 잘 아실 텐데 메릴랜드를 갖다가 거기 집인데 거기로 와라고 초청해서 그 일행들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며칠 묵으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되고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 동양선교에 굉장히 대감합니다. 가우처 박사. 그랬을 때에 이 가우처 박사 시무했던 러블리 레인 메소디스트 처치 거기까지 직접 저 갔다 왔어요. 가서 이렇게 가우처 박사가 훌륭하시고
그때의 가우초 박사 마음속에 우리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우리 대대학당이랑 할 때 몇 번 와셨어요. 딴 거 구입할 때에 가우초 박사가 다 대주고.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가 이분도 감리교 선교사인데 일본에 이미 파송된 선교사. 그래서 이분을 갖다가 빨리 조선에 가봐라. 그곳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데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을 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2,000여 불 되는데 혼자서 다 비용을 담당해서 맥클레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원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전에 알렌 이전에 최초로 이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사람이 바로 맥클레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가 일본 선교사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김옥균을 갖다가 만났고 김옥균을 통해서 고종황제를 만났다. 고종황제가 그때 당시에 문을 열어줬어요. 허락했는데 교회는 말고 학교하고 병원만 의료 선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선교라는 말을 안 썼죠. 학교 세우는 거, 여기 미국에서 병원 세우는 걸 허락한다. 특별히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갑신정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바로 김옥균이가 3.1천하고 망했는데 바로 그때 당시에 갑신정변이 우리나라의 우정국, 요즘으로 말하면 우체국, 최초로 우체국 설립을 해서 그날 개국하는 날. 개국하는 날인데 그날 그 행사를 하는 가운데 김옥균이가 그냥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개화파, 수구파가 돼 있었잖아요. 이건 개화파인데 그래서 이 윤영이를 갖다가 살해를 하기 위해서 말을 16군데라나 몇 군데라나 칼을 맞고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도저히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마침 그때 당시에 알렌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사가 아니라 의사로서 이미 종이 통상교를 냈으니까 그 공사관에 하나의 공사의 직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의사인데 와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서 바로 민영이 칼을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는데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의사들은 이 지혈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초를 녹여가지고 막 초농으로 막 해도 이게 지혈이 안 되잖아요. 막 소음을 틀어막고 해도 지혈이 안 되잖아요. 그때 알렌을 갖다가 불렀고 알렌이 양이잖아요. 서양 심각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갑신정변 때에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결국은 정말 이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치료가 되고 3개월 후에 회복이 되고 죽을 사람을 살렸어요. 민비가 너무 조카거든요. 민영이가 민비 조카인데 고종황제 부인의 조카인데 너무 감사해서 그때 5만 원이라고 되는 돈을 하사하고 그리고 고종황제가 제중원이라 해가지고 이름까지 붙이고 최초의 병원이 그렇게 세운 제중원. 그렇게 강해원이라 해갖고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렇게 바꿨지만 그 최초의 병원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에비슨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연희전문학과 세워지고 의과대학에 세워지는 최초의 병원의 역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알렌의 역할이 있었고 알렌을 통해서 고종황제가 우리나라에는 한의만 있으면 안 되겠다. 양의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의료 선교를 받아들이고 학교를 그분들이 오셔서 뭐 학교만 세우고 학교에서 뭐 가르쳤어요? 복음 가르치잖아요. 교회는 자동적으로 생겨지는 그래서 이어학당, 대대학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직접 설명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배경은 우리 해설사들은 알아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종황제가 문을 열어줬잖아요. 이제 윤호를 했단 말입니다. 허락을 하는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를 때에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여기 전남 옥갑군이신데 이분도 이모군란 때에 민비를 살려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이수정이에요. 이모군란. 그래서 가짜 묘를 만들어 놓고 민비 죽은 것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수정 씨 네가 하고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유학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비가 이모군란 때에 그를 운동을 이루어서 이수정 씨를 일본의 동지사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민비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일본의 동지사 대학 가가지고 쓰다세이라는 여기 동지사 대학에 윤동주 시인도 여기 출신인데 지금도 동지사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비도이고 그러는데 거기서 쓰다세이라는 학장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수정 씨고 이 낙스 선교사예요. 세례 문답은 일본 목사한테 세례 문답하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세례는 낙스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일단 세례를 받고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나라에 이제 이 성경이 문 열렸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 미션로지에다가 바로 이수정 씨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수정 씨가 최초로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요. 마가복음 번역한 걸 가지고 그 다음 해인 1885년 4월 5일, 금년이 2025년이잖아요. 130년, 저때는 적기는 140년이고 전킬 두루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전킬 두루가 최초로 군상에 오신 날은 1895년도 4월에 똑같이 4월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월 5일이 130주년 된 날이고 선교사로 말하면 140주년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업회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날을 기념해서 무슨 행사를 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아주 의미 있는 130주년 된 날이니까. 그때에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서 장로교 감리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을 한 날이 바로 1885년도 4월 5일. 군사는 1895년도 4월 5일. 앞에 뭡니까? 전킨하고 두루두 선교사님. 그리고 아까 잠깐 그 답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답사, 호남 답사할 때에 두루하고 레이놀즈 같은 그 햄튼 시대대학 출신인데 그분들이 우리 군산에 도착해서 당시에 군산보다도 인피가 현감이 있었고 인피가 거기가 하나의 출입국 사무소요. 그래서 거기서 도장을 맞고 허락해야 이제 전주로 해서 이제 저기 장성으로 해서 이제 다 호남 답사를 갖다 갔던 그 코스가 있어요. 이 성교탑 누가 담당인데 성교탑 하시고 네 분 계시잖아요. 여섯 분. 성교탑에 가면은 뭐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두루하고 레이놀즈가 언제 오셨고, 그 다음에 호남 답사기를 어디로 해서 어디 가는가, 그 다 스토리. 성교탑만 가도 이 전체적인 1892년도에 선교사님이 도착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언제 학교가 세워졌고, 우리 호남 군산 선교를 위해서 이 알렉산더 선교사는 어떤 분이고, 이거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거기 그거 설명만 다 해도 한 시간에서 그 스토리가 그 속에 다. 그래서 역사관을 갖다 못 가신 분들 요것만 봐도 군산의 선거 역사를 다 알 수 있도록 거기 다 그 사진으로 돼 있고 스토리가 써진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공부해야 할 스토리. 아주 엑기스로 요약해서 그 전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뭐 높이는 7m니까 7m 이것만이 아니라 그 스토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최초로 왔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7인의 선교사를 갖다가 이제 그 다음에 91년도에 미국을 가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 가서 뇌시빌에서 여러분 우리 북장로교의 선교사님 갖고 다 이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남장로교에서도 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서 뇌시빌에 가서 남장로교에 있는 많은 젊은 청년들한테 복음을 선교사가 필요하다. 근데 나를 보내서 하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거 바로 테이트 남매, 우리 전주 소문교회 테이트 남매. 테이트는 전주 기전학교 설립자고 전주 기전학교 초대 교장이 메리 레이본 여사예요. 정킨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정킨을 기념한 학교로 이름 바꿨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테이트 남매가 있어요. 테이트는 나중에 잉골드하고 전주 예수병원을 세웠던 잉골드하고 결혼을 했죠. 거기는 또 자녀가 죽는 아픔에서도 묘가 지금 그 예수병원 앞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있습니다만은 테이트 남매가 있고 전킬 부부, 레이놀즈 부부. 레이놀즈는 아주 성경 번역학자로서 너무 훌륭했던 하나의 언어학 박사죠. 레이놀즈 거기 다녔던 출신 학교는 신학교는 유니언 신학교였고 학교 다녔던 데는 바로 햄튼 시드니 대학을 나왔어요. 여기가 둘도 햄튼 시드니 대학하고 둘도 햄튼 시드니, 그래서 제가 햄튼 시드니 대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밑에 리니 데이비스라고 하는 천여 선교사, 이 7인의 선교사가 오는데 그냥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반드시 후원자가 있어요. 선교 후원. 총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려면 후원자가 모집이 안 되면 그냥 매니어로 가서 생활비도 있어야 하고 선교비도 있어야 돼요. 이 상황에 있을 때에 7인의 선교사가 얼마나 선교를 가야 되는데 후원자가 필요해서 간절히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윤허가 되고 성경이 문 열렸는데
우리가 자원하는 사람은 있는데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못 가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는지 오늘 그냥 우리 여기 해설사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도 기도 많이 하셔서 아무튼 오는 분들 그냥 그 감동을 받고 다 눈물을 줄줄 흐르도록 만들어버려야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님이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를 경영했잖아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 형님이 그 선교비를 다 후원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죠.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형님을 통해서 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고 파송한 선교사들이 이제는 워싱턴 버지니아 그쪽에서 이 횡단열차 타고서 시카고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와서 그 다음에 하와이를 거쳐서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제몰포까지 3개월을 거쳐서 오직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요코하마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승선 기록이 다 있습니다. 나는 교통학 박사가 있다는 처음 들었거든요. 교통학 박사가 있구만요. 그 교통학 박사는 그 교통이 그때 당시 성대가 어느 길로 어디 가서 뭐 했고 요거만 또 연구하는 박사가 있어요. 나는 잘 몰랐는데 좀 우수홍대학교 대전에 그분이 오셔서 이 선교사한테 그 코스를 알고 여기에 이 항해하는 그 박물관이 요코하마에 있다고 그때 선교사님이 몇 등 간에 탔고 언제 도착을 했고 언제 이런 기록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기까지 오는데 그 먼 데로 오시는데 얼마나 고생했어요. 멀미도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 오신 분들이 26, 27, 28 처녀도 왔지만은 다 신혼들이에요. 그 장장 먼 거리를 오직 복음을 가지고 이곳까지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 95년, 92년도에 도착을 해서 95년도에 이제 군산에 왔잖아요. 군산에 와서 수독산에다가 초가집 두 채 세웠다는 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50불 주고 세웠다는 거. 그때 복음을 전해서 송영도, 김봉래 두 사람에게 세례를 갖다가 줬다. 이건 호남 최초의 세례잖아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바로 그때 물론 동학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에 96년도에 온 가족이 450리터를 통해서 바로 이제 제물포에서 군산에 도착하는데 10하루가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450리면 100km 좀 넘는데 그 10하루를 거쳐서 이제 온 가족이 군산에 도착해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는 96년도부터 군산의 수덕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판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워싱턴 앤리 대학. 제가 이 대학을 갔는데 원래는 워싱턴 대학인데 앤드 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리 장군이 남북전쟁 때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이 진짜 정신 선교사가 연관된 이 가정인데 가문인데 그래서 앤리 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워싱턴 앤리 대학이 나는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어떤 명문인지 잘 몰랐는데 거기 얼마 전에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오셨어요. 여기 장로교에서는 김세윤 박사 바울신학에 오려나 데려가시는데 그분이 90살이 됐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논문 지도교수예요. 저 책이 옆에 역사관에 저 논문이 지금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박사님 사인도 내 사인도 여기 나도 몰라보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바로 그 워싱턴 앤리 대학은 훌륭한 대학이고 이거 좋은 대학이요. 나한테 그러시면은 그 대학의 수준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되고 메리 레이본 여사와 결혼을 해서 안수받고 파송받아서 그래서 원래 고향은 크리스찬포브가 고향이고 거기에 장로교회가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결혼했고 거기에서 했는데 파송은 노폭이라는 제1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고 아들 셋이 이렇게 묻혔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정킨 선교사님께서. 그래서 정킨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위에는 영명, 밑에는 멜보르, 여기는 기전학교. 기전학교도 121주년, 우리 그 수덕산에 있는 그 기념비하고 똑같이, 여기도 박정훈 교수가 거기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것도 수덕산에가 설명할 때요, 요것은 다 수덕산의 표시거든요. 요 위에 성경을 이렇게 펼쳐놨는데, 이게 복음을 가지고,
두 선교사님의 얼굴인데 여기는요 테이트가 있고 이 마티, 테이트 남 여동생 마티가 있고 여기는 레이본 여사 그 정킨 부인의 사진을 이렇게 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그때 기념 행사한다고 초청을 했을 때 제가 기전학교 가요. 기전학교가 옛날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쪽에 그 서곡인가요? 그쪽으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울 때 기념비를 세울 때 그 앞에서 인증샷을 했습니다. 근데 영남학교 출신들이 보니까 신영대, 김우경, 소강석, 조재토, 김관 지금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그때는 학교 규모도 아니고 막 교과서가 있어서 막 뭐 정기적인 수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정집에서 시작했다. 정기성사에 시작했다. 그랬던 작은 학교가 이제는 명문 미션 스쿨이 지금은 미션 스쿨은 아니죠. 지금 이제 고판남 씨한테 넘어간 바람에 이름도 제일로 바꿔졌고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학교 내에 그 뿌리에 대해서는 잘 역사가 근데 지금 공사 중이라 그걸 갖다가 가면 또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걸 도에서 1억 2천인가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전부 다 역사관을 만들어놨어요. 거기 가면 정기 선교사님이 처음에 세운 그 학교에 대한 그 집에서부터 유래가 나 있습니다. 한 번의 역사가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해서 제가 일부러 많은 인물들이 뭐 여기도 연예인들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한교회, 지경교회, 개복교회 조금요 개복교회는 좀 거시기 합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열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는 얘기고 예수병원도 지금 에킨스 병원 이 병원에 대한 사진이 우리나라에 없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서울 그 연세대학교에서 이번에 그 책자를 발행했는데 의학 책자를 발행하는데 이 사진을 우리한테 허락을 받겠다고 동의해 주시면 그 책에다가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다 그 저작권 때문에 허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이것은 앞에서 찍는 거 뒤쪽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에킨슨 병원이라 그 부안병원, 동물 이것도 전부 다 알렉산더 선교사님과 연관이 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에킨슨이라고 하는 것은 에킨슨 여자인데 여사가 이 병원을 세울 때의 뭐 도구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후원했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에킨슨 병원. 군산 예수병원이라는 처음은 예수병원인데 야소병원인데 예수자를 못 쓰게 해서 일제시대 때에서 구안병원이 맞습니다. 구안병원.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남장록의 선교 전략은 반드시 이렇게 삼각형됩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하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꼭 같이 들어가서 이루어졌다. 우리 전병호 목사님이 최초로 이해하기 정신 선교사님에 대해서 또 우리 박정훈 교수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화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계 선교사님 소개하게 되고 제가 미국 다녀와서 호남 최초 선교사 정신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건 흔적을 찾아서 해서 고무성 박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저하고 전 목사님과 같이 전주에 있는 정신 선교사님 그 묘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이 세 아들 갖다가 묘도 있고 그 앞에서 인증샷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공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이 영명학교 출신들이 이렇게 비석을 갖다가 여기다 세워주셨는데 이거 굴러다니니까 그걸 갖다 들어다가 거기다 꽂아놓은 거예요. 너무 구암교회에서 이걸 관리를 못하고 아무튼 참 너무너무 답답해요. 우리 정킨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국물 전시다. 내가 죽으면 국물에 묻어달라. 군산을 사랑했는데 정작 그 정킨성에서 세운 교회나 이 후손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가 요를 다시 복원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전킨, 두루, 굴에 대해서 그 기도 공부, 우리 통합측은 이거 전부 다 저기 기관지잖아요. 학교보단. 그래서 전면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국민일보 전면에다가 정킨 송사님을 소개하고, 동아일보에서 그때 우리 전 목사님과 같이 기자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킨송의 소문을 듣고서 와서 일간지에 이건 개인 선교사님 소개가 어려운데 와서 그때 동아일보에도 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5분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우리 장미동에는 장미가 없다 그랬죠? 장미동에 장미가 없어요. 이 곡간장자라고 해서 또 그리고 이 미는 쌀미잖아요. 쌀을 갖다가 쌓아놨던 것이 고기 장미동이잖아. 이게 일제에 우리가 수탈 현장이 되겠고요. 일본의 수탈 현장 그리고 저기 서초동학교 저기다가 월명산 쪽으로 신사를 갖다 지어놓고 그 앞에서
전부 다 모여서 동방요배 신사를 참배하게 이렇게 만들어. 일본 사람들이 최초로 우리 군산에 저렇게 동국사란 절을 지어놓고서 신앙, 언어, 수탈, 남자고 여자고 다 수탈했던 그런 현장이 바로 군산이었다. 그래서 군산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수탈의 현장, 그리고 적산가옥이 제일 많은 곳이 군산이었다. 여기까지 잠깐 하고 5분 동안 쉬겠습니다. 저기로 왔어요. 와서 그때 처음에 교회는 기업자 교회인데 초가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대성 교수한테 받은 거에 이제 기와집 이렇게 모형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부흥 선교사님이 아닌 목사님, 그리고 다른 게 없어요. 부흥 거기 부항교회가 밖에 없었는데, 그때 서천이랄지 부여랄지 이래서 전부 배 타고 와서 부항교회가 그때 당시에 최고 많을 때가 456명이야.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그 정신 선교사님은 1908년도 1월 1일에 돌아왔는데, 거기에 묘자리가, 또 우리 약도에 보면 묘자리가 있어요. 거기까지 묘를까지 썼어요.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교회를 관리가 교단이 아니라 바로 그런 관리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구암교회가 전혀 그 묘 관리를 잘 못해갖고 나중에 더 커지고. 그 후에 홍합 측이 이제 노예에서 이제 뭡니까 학교랑 교회는 자체는 합동축이에요. 그리고 학교도 이 영명학교가 없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고판남새라고 하여튼 지금 사실 웰볼딩 학교도 호남 학원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잖아요. 독립을 해버려요. 거기만 붙어있을 때까지 선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영명학교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또 호남 기독학원에 있는 데는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광석 장로님이 거기에 주임이시죠. 서예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거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거 다 막 말도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한번 다 설명을 듣고, 이제 이거는 일단 뭐 시험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 미리 우리 진짜 알아야 돼요. 신학교 가서 성경 잘 공부 안 하잖아요. 다른 거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걸 다 찾아가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이 이렇게 수탈의 현장이었다. 근데 제가 군산을 갔다가 군산 사람도 아닌데 와서 보니까 자랑거리가 참 많더라고 말입니다. 이성당 같은 경우는 이성당에 대해서 연구를, 우리나라 목걸이가 있는데 바로 복성도 짬뽕, 이성당 빵, 그 다음에 저기 중동 호떡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설명하세요. 여기 언론계에서는 그때 구체적으로 상호는 말을 못하는데 일반 전자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먹거리가 풍부하고 볼거리가 또 많죠. 그리고 한 번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예고편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게 영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거리가 있다는 말고, 군산도 보니까 일본 사람이 1922년도에 일제시대 때 이게 빵집을 저지해서 했더라고. 그 사진까지 제가 여기다 공개를 안 했는데 사진까지. 근데 보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강점기 때 이제 끝나고 해방되니까 다 일본 가면서 그 빵집을 물려줬어. 그래서 계속해서 빵집이 계속 유지되는데 1945년도 항상 이성당 빵집은 우리나라 최초 빵집이다. 근데 실은 그 이전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빵집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45년도에 이성당이라고 얘기했고, 저기 대전의 성심당은 1956년도에 별거 다 외웠어. 그래 56년도에 속으로 튀긴 빵이 있잖아요. 거기는요. 그래서 그 빵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이성당 빵이 왜 1945년도가 역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빵집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전에 이게 빵집이 세워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도에 혼자 카메라를 메고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뉴욕을 가서 뉴욕산 2시간 차 타고 필라델피아에 가가지고, 필라델피아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관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막 면봉으로 풀었어요. 그때 옛날에 초창기 때 선교사님이 보냈던 성경 편지 한 장까지도 전부 다 변질이 안 돼. 그대로 잘 보관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이제 필라델피아까지 갈 필요가 없이 우리가 돈만 주면은 그가 다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요즘은 아카이브 시설 전부 전산 작업을 거의 다 받쳐갑니다. 근데 미국 안 가도 될 정도로 그때는 안 가도 제가 갔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듯이
이분들을 자랑시킵니다. 미국에 가서 저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최완열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이분이 최영자 권사님, 원래 이영자인데 이분이 이장익 목사님의 손녀다. 이장익 목사. 이장익 목사님 하면 저기 여기 금산교회 기록자교회 금산의 김재일. 이장익 목사님은 유일하게 총회장 3번 하셨던 분. 우리 교단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모습으로 했다가 그냥 우리 저 김제의 조석상식 거지 왔다가 그냥 그 모습이 그냥 저기 지주를 갖다 딸치고 그냥 그 됐던 그런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다 아니까 나중에 이제 이장희 목사님에 대해서도 조석상식 관계도 한번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분이 손녀딸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최완열 집사님 저기 고사교회 거기 저 김제 고사교회 망경역대 고사교회 아버지가 최석보 집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그 교회를 세웠다는 명문입니다. 이분이 김제에서 사시다가 거기 대야로 유학 가가지고 대야의 직영교회를 다니다가 이리 남성 다니고 그다음에 서울 상대 가셔가지고 나는 잘 몰랐는데 이분 후배가 서울 상대 후배가 지금 한덕수 저기 총리가 누구죠? 한덕수죠. 서울 상대 후배 몇 년 후배가 돼가지고 잘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딩크족이라는 말 들어봤죠? 딩크족이 뭐죠? 딩크족은 결혼을 해도 얘기 안 나는 걸로 해서 결혼한 것이 딩크족이에요. 아이를 안 낳는 조건으로 딩크족이요. 우리 조카도 하나 그런 애가 있어요. 딩크족. 네. 결혼은 해도 아이를 안 낳죠 하고 결혼은. 근데 바로 한덕수 가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아이가 없고 국무총리도 아이가 없고 그래서 뭐 출산 장려를 지금 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한테 흉보더라고요. 그 집안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여기 참 최한열 집사님이 굉장히 많이 참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 지경교회를 볼 때도 굉장히 그 자랑스러운 그런 분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기기념 사업에도 그때 1,000만 원 또 헌금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때는 기도를 해가지고 혼자 훈련하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36년생이거든요. 36년생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둘인데 아들이 다 잘 됐어요. 아들이 그 작은 아들이 지금 시카고에서 거기 의대 교수거든요. 병원인데 잘 됐는데 이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그 기도한다고 몰랐더니 아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가 없어. 결혼을 했는데. 근데 우리 사업을 돕는 가운데 지금 이제 딸이 셋이 생겼어요. 손녀딸이. 그래서 나는 아들이 셋인데 거기 딸만 셋이라고 하나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는데 손자가 그런다는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여기를 같이 다녀왔고요. 여기가 유니온 신학교 정기송 여사님이 다녔고 두루는 여기가 아니고 레이놀드 다 여기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두루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햄튼 시리학과 저기 뭡니까 여기 이 버지니아 의대를 졸업을 했는데 의사였는데 보통 의사를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교육을 수료했던 그러니까 선교사를 나가려면 그래서 이 두루 선교사님이 유니온 신학교 이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워싱턴 앤리 대학 이 앤리 대학 이 대학에 영문과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유니온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때 볼 때에 언젠가 말이야 여기에 보니까 동판에가 우리 코리아 이름들이 쫙 적혀 있어요. 코리아 해가지고 그 학생들 이름 적어서 도대체 학교 전문 동판에 내가 다른 앨범에는 학계를 해놨는데요. 왜 그러냐더니 당시에 6.25 때 이 대학에서 우리나라에 참전한 그 학생들 명단이 조문 바로 맨 앞에 정문에 이름이 다 새겨 동판에.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도 우리 6.25 때 우리 한국전에 참전했던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메리 볼드윈 유니버시티인데 이거는 그 정태수 목사님 부인이 다녔던 학교입니다. 대학. 그래서 이 학교가 명문 여학교로서 만든 명문 학교고요. 그리고 정태수 목사님 가문도 훌륭하지만 정태수 목사님 부인이었던 메리 볼드윈 메리 레이번 여사의 가문도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가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도 직접 찾아가서 기념품도 저기 앞에 좀 전시해놨습니다만은 MP라고 해가지고 뭐부터 사오고 몇 가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학교를 갔더니 거기가
조선에서, 우리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학교 출신이 우리 군산에다가 이런 역사를 이뤘다니까 너무 그들이 기뻐갖고 막 학교를 소개하고 다니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메리 레이번 여사인데, 여기 전킨 선교사님은 43살에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레이번 여사는 86살까지 오래 살았어요. 86살까지. 그래서 그 레이번 여사의 묘도 이렇게 찾아갔고요. 그 밑 앞에 이제 자녀들 묘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한 5분, 10분 가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한 번 가나는데 얼마나 한번 보통 아무리 짧아도 2시간 이상 동안 가야지 가는 거죠. 그때 또 이제 1월 달이니까 눈이 와가지고 또 미끄러운데 하나님 은혜로 두루두루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성교사님 가족을 보면은요, 그것도 언젠가 사진 설명했습니다만, 이게 1907년도 1월 1일 동안 8년도 1월 1일 동안 마지막 사진이었다는 거잖아요. 전킨, 레이본 여사, 그 다음에 아들 셋, 딸 하나. 이미 아들 셋은 땅에 묻었다는 거잖아요. 땅에 묻고, 이렇게 네 자녀를 레이본 여사가 데리고 미국을 다시,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선교활동 못하니까 미국을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에 레이본 여사는 임신 중이었다. 그 유복자가 알프레드라는 거예요. 이 아들들과 또 딸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이 유복자예요. 유복자의 아들이 바로 프레스톤이라는 스폰자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우리 개관할 때에 참 감사한 것은 이 전킨 부부가 오실 겁니다. 프레스톤 부부가 오실 것이고, 두루 선교사님의 피해내가 사진을 넣었는데, 두루 선교사님의 손녀딸도 오십니다. 96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도 저녁에 낮잠 안 자고 책 읽으시고, 이번에 일부러 여권 내기 위해서 건강검진까지 받았는데 비행기 탈 수 있다고. 그리고 둘 선교사님의 외손녀, 그 딸의 딸인데 외손녀도 50이나 하체라고 하는, 참 그분들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역사적인 일을 했다고 하니까 또 이분들이 다 유품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하나의 세레모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정진 선교사님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정진 선교사님 누군지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리고 이것만 하면 대박이 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시의회에 가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시의회에 가서 제가 설명을, 시의원들도 뭔지 모르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와서 설명하니까 반갑다 하고, 타 교단도 많고 타 종교도 많은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역비 1억을 세워줘서 우리 저걸 갖다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고 유무는 뭐가 있는지, 이걸 전부 책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도로, 시력에 문체부로 기계부로 해서 이걸 갖다가 국비를 짜게 되는 이런 절차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하려고 하니까 이제 법인이 설립이 돼야 돼요. 법인 설립. 이 법인 설립 하나 하는데 저기 송지사가 있을 때인데 이거 1억 들었어요. 이거. 근데 1억을 갖다가 우리가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군산 기독교 선교센터가 지금 보존금지인데 도에 들어가 있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그 1억 받은 것 갖고 이거 하고, 이거 가지고 8천만 원 또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역사관, 우리 전kin 사업회 사무실 있죠? 60조. 그 계약할 때 그것이 80만 원 들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이거 뭐가 어디가 있어야죠. 누가 또 스폰서가 있어서 우리 최경 목사님은 꼭 제목을 좀 주시면 참 좋아요. 이거 뭐 그래도 지금 하나는 은혜죠. 그래서 사무실도 없고 비품도 사고 이제 이 법인 설립까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류로 갖춰지니까 이제 도에 올라가고 이제 다 진행이 됐고. 그래서 신영대 의원 방문하고 김우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체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전 목사님이랑 같이 저기까지 갔다 왔어요. 국회 사무처에 거기 이제 국회의사당 거기 국회의원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요거 인증샷 요거 다 해놓고 우리 신영대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 협조라. 기재부고 여기는 문체부고 해가지고 그 다 위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나중에 국회 통과가 되니까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있게 우리 지역에 이거 안 하면 나는 안 찍어준다고 했어. 그래야 어찌됐든 간에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온 그 사진을 가지고 순회 사진을 저렇게 했고요. 영광여고 영광중학교에 가서도 저렇게 전교생들한테 이게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수고했어.
특별히 멜버른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그 미국에서 아까 메리 골드 유니버시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학생들이 정말 알바하고 금식하고 해서 학교 건축하게 되고 매달마다 성교비를 보내줘서 그 성교비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정말 고마운 거죠. 학교가 막 건물만 세워놓으면 된 게 아니라 학생들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제가 전교생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는 정킨 선교사님이 고향 크리스찬 부모인데 이 고향 교회예요. 고향 교회를 가서 찾아갔고요. 정킨 선교사님의 부모님 묘소를 찾아가고요. 이건 정킨 선교사님의 옛날 살던 옛집인데 새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킨 선교사님의 파송교회. 크리스찬 부모교회는 저기는 이제 출신교회고 저기서 결혼까지 했어요. 여기는 선교사 파송했던 노폭에 있는 제1 장로교회. 부선교사님은 노폭에 똑같이 있는데 제2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정킨 선교사의 손자집을 제가 방문해서 주시고 이거 작년에 제가 이제 그 방문해서 그 집에서 손자 부부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감사한 것은 거기 유품이 많이 있어요. 유품이. 근데 유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13점이 작년에 왔습니다. 유품이. 정킨 선교사님의 친히 유품이.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게 유품인데. 근데, 그래요. 금년에 이제 이 모습을 보면은 있는 거 다 줘요. 거기에 집에 있으면 의미가 없어. 이거 쓰레기밖에 안 돼. 여기 오는 국립묘지에 온 거예요. 이 국립묘지에. 이건 없으지도 않고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관리하고 다 하는데 영원토록. 이게 처음에는 이게 민가 해가지고 잘 거더라고요. 이 사람이 참 철저하더만요. 그렇죠. 처음엔 다. 그런데 지금은 막 이렇게 막 역사관도 한다, 막 또 한다, 책도 또 정필 선교사님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고 막 계속 푸시하니까 이번에도 붙여왔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다 내놓으라고 하려고 그래요. 내놓을 게 많다니까 제가요. 고종황제 하사품도 아직 안 왔어요, 그 현재. 그것도 아직 안 왔어요. 올 것이 많아요. 근데 이게 철저하더라고요. 그것만 그냥 역하면 처음에는 기증이 있고 기탁이 있어요. 기증은 우리가 준 거고 기탁은 빌려준 거예요. 나중에 소유권을 거기 갖고 있어요. 그 기탁하게 되면 이것도 보험 들여야 되고 이거 나중에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기탁하려면 이제 보통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진짜 또 올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게 고종황제 하사, 이게 잉크스 됐는데 이 고종황제 하사품이 올 때에 이거 당시에 우리나라에 콜레라 옛날 호절자 콜레라가 창궐 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잉크 고종황제 하사품이 있고 요거 감사장도 그대로 원본이 있어요. 제가 이 이완 박사가 우리 지역교회 저기 담론이셨잖아요. 제5대. 근데 그때 이완 그 도지사가 전 부인 웨이본 여사한테 감사장 보낸 거예요. 한국 선교 60주년을 맞이해서 230만 도민을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한 160만 되나요? 180까지 됐죠.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70년 전의 것이에요. 70년 전에. 이것도 그대로 있어요. 거기 나 가서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니까요. 이번에 가져온 사진이 바로 이거 군산 전체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이거 옛날에 부안교회의 기억자들 처음에 초가집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억자들 다 연필로 그렸는데도 변질이 안 됐어요. 처음부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받아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정진 선교사님의 부인 메이건 여사가 쓴 편지를 쓴 편지를 다 번역을 해서 이번 책자가 나왔습니다. 이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이 원본은 없었는데 이번 원본이 왔어요. 그 책자에 되어 있는 원본. 몇 페이지에 무슨 글에 이렇게 할머니가 썼던 겁니다. 정진 선교사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었다. 하늘의 미랄이 되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여기도 다 꺼져버렸어. 다 불을 꺼버렸어. 그래서 이런 뜨거운 열정이 없이 정진 선교사님은 그때 당시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죽으러 왔잖아요. 죽으러. 그래서 거룩한 바보라는 이름을 갖다 넣었습니다만은 정진 선교사님은 이렇게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정진 선교사님을 잘 몰랐어요. 그날 군사장도 아니고. 근데 최초로 우리 전병호 목사님이 요것 좀 하자.
그리고 정킨 선교사에 대해서 저한테 소개를 했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우리 교회사 역사 가운데도 정킨이 누구지, 교회사 교수들도 모르고 그냥 교회 역사 가운데 이름만 하나 지나가고 말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정킨 선교사가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다. 그래서 책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김상철 이제 영화 감독, 우리 김대장님도 같이 갔었죠. 김상철 감독한테 그분이 영화 감독인데 많은 작품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큐를 제작하겠다 해서 CTS, CBS 다 견적을 받았습니다. 다큐 하나 제작하는데, 왜냐하면 다 작가도 있고 장비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뭡니까, 문중경 기장관 가면 거기 다큐 제작했잖아요. 권순동 감독이 다녀요. 그때 당시에 다큐 하나 제작하는데 한 25분짜리 제작하는데 거의 한 7천만 원대 들었어요. 그래서 또 지금 정킨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다큐, 두 선교사님에 대해서 다 다큐를 제작하려고 하니까 보통 한 6, 7천만 원. 그냥 찍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인터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출자, 정킨 선교사님 같이 한국 언어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하나의 인물도 등장시키고, 복장도 그때 복장으로 이렇게 해서 연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한국, 이를테면은 임속촌 같은 데 가서 그때 당시에 문화로 이렇게 직접 촬영을 하려니까 세트장도 빌려야 되고, 인물도 다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비용이 몇 천만 원 들고, 그래서 김상철 교수한테, 감독한테 갔더니 일부러 찾아가서 했더니 그때 3억인가 4억인가 얼마 영화로 제작을 합니다. 4, 50분짜리 영화를 합니다. 어제 영상이 요즘 굉장히 효과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스토리는 되는데, 박상훈이 전 사업하면서 많이 아무튼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선교사님에 대해서도 이분의 탈방미인 불선교사, 탈방미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이분도 노포기 출신이고, 노포 출신이고, 샌드 시리아라는 단어를 썼고, 유년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LB 불과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여기는 강제 추방으로 됐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아는데, 이들을 다 송상훈 그 선생님이라고, 뭡니까? 전주 신흥학교, 이분이 그 영문 그 고대 그 영문과 나오시고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그분이 추방이 아니라 정년해서 가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그 뭡니까? 2차 대전 마감되면서, 그 당시에 그 감미까지 특공대가 있었잖아요. 그 하와이에 그때 진주만습교. 그때 일본과 미국과 감전이 있을 때, 일제 감전이 마지막 때에 그때 당시에 수많은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이것이 추방으로 막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책을 썼는데, 그분은 추방이 아니라 정년해서 가셨다. 근데 가신 그 다음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떤 말들 하면 막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너무 한국의 군산에 40년 동안 한 번도 군산을 떠나지 않으신 분인데, 그가 세운 학교, 교회, 병원, 이거 전부 관리했던데 너무 그리웠어요. 네, 물론 병으로 돌아가셔요. 그 진단서까지 다 이렇게 공개를 해놨습니다만. 저는 이제 추가로 알고, 지경교회 당회력에 보면, 그때는 부회장 선교사가 박사라고, 박사를 해서 그날 우리 지경교회에 와서 국수를 먹고 해줬다. 이렇게. 통별하면서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박사학위는 우리 햄튼 시드니에서 박사 받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념품도 받았잖아요. 축구공을 갖다가 이렇게 금으로 된 걸 갖다가 이렇게 받았던 그런 기록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년 신학교고, 여기는 묘에 갔다 왔고, 옛날에 살았던 그 불성교사님 생가를 갔더니 딴 사람이 렌트에서 하는데 그 집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노폭 제2장로교회 그 파송교회입니다. 여기 모교회예요. 여기서 파송을 했어요. 여기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학교를 빛낸 영광의 인물들 갖다가 이렇게 명예의 전당이 건물 안에 가니까 여러 그 학교를 빛낸 인물이 여기 보니까 이 불의 사진이 있어요.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유리한 불이라고 확대를 해놨습니다만은, 이분을 보니까 많은 스포츠맨으로 그 당시에 미식 축구를 우승으로 학교를 이끌었고, 그리고 이 햄튼 시대 대학에 여기에서 야구 선수도 학교를, 그래서 내가 야구장이랑 일부러 전부 학교를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그 도서관에 가니까
이분을 자료를 미리 준비해놨다가 참보다 내가 직접 사진을 찍고 일부 많이 인터넷에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이 그래서 야구가 우리 저기 야구공 있잖아요. 야구. 우리 전킨 사업회 때문에 우리 지금 전킨 선교사님 사진을 넣었습니다만 원래 야구를 가져오신 분은 전킨보다도 부울 선교사예요. 부울 선교사. 그래서 1899년도에 그때 당시 오실 때가 2005년도에 아니다 2005년도에 1905년도에 질레트가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YMCA를 통해서.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야구는 우리 부산에 불송이를 통해서 야구를 가져왔다. 이거 스포츠 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당시에 스포츠 용품이 다 도착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나중에 다 공개될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것도 그냥 길이가 작은 게 아니라 길고 무겁더라고요. 이거요. 그래서 우리 해설 일기생들 다 보셨죠, 이거? 네. 그때 다 사진도 찍고 다 보셨죠. 우리 박장로님 이것도 한번 써봤잖아요. 진짜 이거 마스크도 다 써봤잖아요. 그때 온 걸 여기서 공개를 해가지고 봐봤어요. 역전의 명소, 군산상고는 야구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이렇게 텐트가 가로 세로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한 3,400명 들어가는 게 구체적으로 이번에 불송교사님한테 이 사진도 넣고 거기에 대한 사이즈랑 사진을 넣었습니다. 저기 발산 쪽. 발산 쪽에는 그 다음 거. 요게 발산 쪽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한 3,400명, 그때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저기다 이동해서 이렇게 한 20-30명씩 같이 동원해서 텐트를 치려니까 고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굉장한 운병가고 설교가가 바로 불송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순회 저렇게 전도를 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발산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불송교사님의 모습입니다. 지경교회, 지곡교회, 서천교회에서 정킨 선교사님이 지금 서천 지역에, 그 다음에 군산 지역에, 그 다음에 전주, 익산 지역, 그 다음에 김제 지역 이렇게 해서 관리했던 26개 이번에 사진이랑 이름이랑 다 들어가면 책에가 불송교사 책에 이거 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탁월한 음악가였다. 불송교사님은 음악가로서 저렇게 밴드부를 복음 전도 악단을 갖다가 조직을 해서 저렇게 중앙생으로 되신 분은 바로 현재명 선생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미국에 보내서 미국 서울의 초대 음대, 서울음대 학장을 지냈던 분이 바로 현재명 선생님이시다. 다 그때 유학을 보냈죠,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가는 길을 몰랐잖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노아노케 대학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거기에 갔더니 김규식 박사가 거기 앉으시네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으로 유명했던 김규식 박사. 그 이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유학을 와서 그 학교에 가니까 이게 다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아까 어디가 있었는데 나한테 시리다 공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규식 박사가 되면 김규식 박사가 경성 고아원을 했더라고요. 원래 처음에 학교를 고아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학교 출신이 바로 김규식이었어요. 김규식이가 세문학교의 초대 장로가 됐고, 그리고 김규식을 갖다가 미국으로 갖다가 노아노케 대학을 보내서 거기에서 한국 독립운동의 유명한 대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훌륭하신 분, 그냥 자랑스럽게 여겼던 분이었어요. 원도우드가 세운 학교가 그 교회가 세문학교였고, 잘해놨죠. 그렇게 되는 거는 그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김장한 목사님도 그냥 숙상보기 하다가 미군이 데려다가 그냥 미국 보내서 또 그런 인물을 만났을 그렇게 이런 역사들이 다 불송교사님의 영향을 통해서 저는 음악에 전개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악기들도 구해왔습니다. 전에 일기생들이 다 구경하셨어요. 나팔 불어보셨나? 그때 안 불어보셨나? 그 다음에 교육자로서 이렇게 이것이 바로 영명학교 옛날에 그 당시에 영명. 여기는 이 전핀하고 불하고 이 과정입니다. 여기가 엑진슨 병원이고요. 여기 영명학교를 옛날에 다 거기서 멜번이 놔두고 전부 그 근방에. 그 다음에 여기 LB 불 정킨에 처음에는 이거는 정킨 성사의 메리 레이본이고 이건 불 성사의 부인이에요. LB 불이에요. 저기가 학교고요.
추수감사할 때 막 콩밥을 갖다 머리에 입어서 저렇게 행사도 했던 그런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불성교사님의 딸의 딸, 이게 하천인데요. 직접 만났습니다. 이건 정손녀고요. 그래서 그때 달고 있었던 할머니가 알고 있었던 저런 유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보관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40주년을 맞이해서 불령 선교사님, 조선 선교 이렇게 해서 이건 소록도에서 집회를 9일 동안 집회를 하고 소록도에서 이제 기념으로 이렇게 패를 주신 거. 이것도 그대로 통째로 다 기증을 해주셔서 우리가 전시를 할 겁니다. 그것도 다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포츠맨이었고 탁월한 음악가였고 복음전도자, 교육자였고 언어 농조자,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해요. 참 부끄럽지만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 다 결의해서 총회에서까지 환영했잖아요. 그 찬성했잖아요. 이 전국 노예가 이 장로교 합동 통합이 없을 때예요. 그 당시에 없을 때 하나밖에 없었어요. 장로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때 여기서 결의된 거예요. 그 노예록에 보면.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서 그 노예에 참석했다가 나는 탈퇴한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끝까지 신앙의 지조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아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탈퇴했던. 그리고 고종황제 밀서를 갖다가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전달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불성교사님. 이런 스토리가요. 전부 이번에 새로 나온 책에다 다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밀서 내용도 다 넣고. 이건 뭐냐 하면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고로 알게된 그때 당시 선교사님 헐버트 박사였어요. 선교사님. 그분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 사람이었던 헐버트 유명한 박사님이었는데 을사늑약, 고조의 을사늑약이 부당한 것 때문에 이걸 알려야 되겠는데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밖에. 그래서 이걸 알리기 위해서 헐버트 박사한테 이 밀서를 줬어요. 밀서를 줘서 미국의 루즈벨트, 지금 루즈벨트 그 후에 말고 그 전에 루즈벨트 이름은 똑같은데 거기에다가 전달하게 했는데 이 헐버트 박사가 그 밀서를 가져가다 보면 분명히 유명인사니까 몸수색하면 걸리면 고종황제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걸 가다가 일본에서 이제 그 불성교사 부인 엘비에게 그걸 갖다가 대신 줬어. 기저귀 속에다가 그 밀서를 넣어가지고 여기 태평양을 건너가지 않고 다시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그 다음에 횡단열차 타고 모스크바 가서 거기 가서 이제 헐버트 박사한테 줘서 그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전달되었던 그런 과정. 그래서 이 루즈벨트 고종황제 밀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여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새로운 사실인데 우리 정경 목사님 거기 정kin송 목사님 부인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독립자금을 막 미국에서 그 역할을 했던 그 문서를 찾았어요. 그래서 정kin송 목사님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유공자로서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전부 첨부를 하고 그 작업을 갖다가 저하고 전무사하고 주명준 박사 전주대 그 주명준 박사까지 같이 종합해서 이렇게 올려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죠. 아무튼 우리 사모만 성운동이 일어난 것도 선교사님의 그런 역할이 컸죠. 그리고 군산 선교를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평생을 헌신했던 분이 불성교사님.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단행본 하나도 없고 그리고 논문 하나도 없고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불이 불난건가 그냥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거금을 들여서 책을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기술합니까? 불성교사님. 원래 불성교사님 사진이 없어요. 이거 사진 그린 겁니다. 네, 옛날 그 불성교사님 있는 그 사진을 갖다가 이것도 수십 장을 갖다 여러 가지로 해서 아무튼 잘 그려서 이렇게 아무튼 불성교사님의 이게 표지입니다. 이렇게 책을 이걸 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할까요? 그래요. 아무튼 여기까지 저 가고 조금 있으면 이제 교수님 올 시간 다 됐는데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만 하게 하냐가 이제 보건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자산길도 하고 가는 길이 만자산길 한번 다녀왔던가요? 네, 길은 안 갔어요.
지나가고 눈 빼는 그 안에서만 그 길을 걸어가봐야지. 아니 이 코스로 그때 당시에 30리를 걸었으니까 걸어봐야죠. 그래서 당시에 만자산에서 여기 궁궐까지 30리입니다. 궁궐에서 여기 저 수덕산까지 또 10리, 40리입니다. 그걸 걸어서 그래서 전날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성주산 계시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주일날 다시 갔던 데가 그 다시 이제 걸어야 돼요. 이기는 가까우고 이기가 아, 그러셨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